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보상받기 위해서 돈을 막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늦은 시간에 뭐 야식을 시켜서 과식을 하게 된다던가.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돈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팍팍하게 쫄라매기도 싫고, 돈 아끼겠다고 인생의 재미와 행복 전부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저도 예전에 공무원 시절에 한 달 생활비를 80만 원 이하로 맞춰서 돈 관리를 철저하게 했었던 그 추억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면 팍팍하게 쫄라매지 않으면서도 돈 관리를 잘해서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또 박봉으로 가장 유명한 직업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돈 좀 아껴 보겠다고 거의 김밥이나 라면만 먹으면서 한 달비를 15만 원 이내로 줄여본 적도 있었고, 소비를 철저하게 관리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뭐 다행히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인생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여기거나 인생이 너무 팍팍했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서 아낄 거는 아끼고 쓸 거는 기쁜 마음으로 충분하게 기꺼이 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을 참고해서 한번 그 돈 관리를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아끼지 않고 썼던 거는 크게 두 종류예요. 첫 번째로는 나를 발전시키는 비용.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책과 영화와 여행, 이 세 가지에 쓰는 돈은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책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책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자기 발전의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행이나 영화도 마찬가지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돈에는 전혀 아끼지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여행이나 영화 같은 비용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자기 발전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여가를 보내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킬링타임 용이라던가 휴가를 빈둥빈둥 보내고 오는 그런 식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해서 나를 발전시킬 것인가, 그쪽에 초점을 두고서 영화를 보는 편이고, 그 여행을 가는 경우에도 단순히 관광지에 가서 빈둥빈둥 시간 때우다 온다, 쉬다 온다, 이런 느낌보다도 내가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여행도 책에 준할 정도로 거의 자기 발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수단이다 라고 보고, 이거는 자기 발전 비용이다, 그래서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는 비용도 아낄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는 거라던가, 또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분야에 기부하는 비용, 이런 것들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의 발전에 기여하는 비용이랑 그리고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는 비용, 이 두 가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전혀 아끼지 않고 기꺼이 충분하게 썼다. 이렇게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돈 관리에 임했기 때문에 버는 돈의 액수랑은 상관없이 인생이 팍팍하다던가 너무 쫄라매고 산다, 그런 느낌은 없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돈을 쓰는 측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지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인가, 그 측면의 이야기도 했으니까요. 그것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지출을 하면서도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쓰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출이라도 내가 버는 거 이상으로 쓰면 안 되겠죠. 빚을 내서 여행을 다닌다던가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철칙도 지키면서 소비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에 따라서 돈 관리와 그리고 소비 생활에 임해 보시면 훨씬 더 합리적인 인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제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서 나눠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채널 구독도 해두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관련되고 더 깊은 컨텐츠들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 하실 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재료로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응용해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기화되지 않은 지식은 잘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자기 걸로 만드는 그 시간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돈 관리라는 게 내가 돈을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 그 액수랑은 관련이 없어요.
확고한 기준에 따라서 쓰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만의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 장착되면 그때는 내가 버는 액수랑은 상관없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봐요. 돈과 관련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거의 만 직장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버는 돈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까지도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퇴사까지 해 있더라고요. 지금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냥 소소하게 해나가는 그런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쭉 돌아보면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분명한 기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는 뿌연 안개에 가려져서 진실된 거를 보지 못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창밖을 봤을 때 이렇게 뿌연 안개가 껴있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전에는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 거짓된 인생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그 진짜 인생에 가깝게 변신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막연하게 돈에 대해서 걱정만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확고한 기준에 따라서 돈 관리를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이전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발판이 생길 거예요. 지금 고정 댓글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은 돈 관리 노하우라든가 제가 퇴사를 고민하던 시절에 했었던 그 스토리들을 또 뉴스레터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신청하시면 가장 핵심만 정리한 그 전자책이랑 그리고 제가 돈 관리할 때 활용했었던 그 엑셀 서식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낭비하는 돈들도 최소화하면서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신청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필요하신 게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세요.